크펠 대 브라이튼 먼저 해보고, 이 크펠이랑 브라이튼이요, 사실은요 얘네가 라이벌 매치예요. 이게 뭔 라이벌이냐,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도시의 이런 이동거리가 40km 정도고, 그 사이 길을 고속도로 이름이 M23도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크펠이랑 브라이튼 더비 이름이 M23 더비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 70년대 이럴 때는 얘네 둘이 막 2부 리그, 3부 리그 타이틀 두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승격 발목도 잡고, 뭐 엄청 치열했다고 하더라고. 막 그 당시에는 이제 훌리건들이 한창이었으니까, 막 패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치열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1989년에는 뭐 한 경기에 페널티킥 5개, 이런 뭐 세계 신기록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팀 다 부상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먼저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 먼저 보면은 지금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 나오는데, 보다시피 조르당 아이유가 이제 돌아오긴 하는데, 뭐 존스톤이라든지 레르마, 에드와르, 뭐 두쿠레 이런 선수들 많이 결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결장하면은 브라이튼도 절대 안 꿀려요. 브라이튼도 보시다시피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주전급이거든. 단적으로 거의 한 1군 선수단 가운데 한 7명 정도가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 뭐 솔리 마치를 시작으로 벨트먼, 엔시소, 웹스터, 램프티, 파티, 에스투피냐 다 주전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주전급들이 대거 결정하는 브라이튼인데, 아스날전에 최근에 이제 브라이튼이 2대0으로 패배를 했잖아요. 사실 그 경기로 브라이튼의 32경기 연속 득점 기록이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그 경기 얘기하면서 브라이튼은 실점도 그렇고 득점도 그렇고 양쪽 계속 연속으로 득점하고 있고 실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32경기 연속 득점 기록이 중단이 됐고 원정에서 24경기 연속으로 득점하고 있던 것도 중단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뭐 계속해서 21경기 연속 실점은 진행 중에 있다. 그 경기가요, 사실은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고, 반대로 슈팅 허용은 26개 등 데제르비 감독이 EPL 커리어 사상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조금 보면요, 이걸 리그 테이블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15등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크리스탈 팰리스 요즘에 하는 거 치고는. 지금 승점 17점을 먹었는데 이 중에 승점 12점이 원정에서 따낸 거예요. 시즌 지금 크펠이 지금 4승이잖아요. 4승. 이 4승 가운데 원정승이 3승이나 된다. 홈에서는 1승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홈에서는요, 올 시즌에 1승 2무 5패. 엄청 못해요. 원정은 3승 3무 3패인데 반해서 홈에서는 1승 2무 5패밖에 안 된다. 그리고 최근 10경기 동안 크펠이요, 되게 못하고 있거든요. 리그 기준으로만 살피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최근 10경기, 여기서부터 자르면은 요렇게 자르면 이제 아마 10경기일 거예요. 10경기 동안 1승 3무 6패 아주 못하고 있습니다. 1승 3무 6패로 승점 6점밖에 못 보여드렸고, 최근 이제 6경기 동안은요 승점을 2점밖에 못 쌓았거든요. 같은 기간에는 크펠보다 승점을 못 쌓은 팀이 노팅엄밖에 없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딱 1점 쌓아가지고 크펠보다는 조금 이제 더 낮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크펠도 물론 상대들을 막 빡센 상대 만나긴 했어. 리버풀도 만나고 최근에 또 맨시티랑 만나고 비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근 폼이 썩 좋지는 않은 크펠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리버풀이랑도 거의 비길 뻔하고 맨시티한테도 가져가던 경기 이렇게 비비고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네 두 팀이 엄청나게 서로 막 그 더비 매치고 역사적으로 좀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에 걸맞게 더비 양팀의 맞대결 성적이 상당히 좀 볼만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최근 6경기 중에 4차례나 무승부였었고, 지금 보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는요 무승부,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 그리고 또 1대1 무승부. 최근 크펠 홈에서는 4차례 연속 1대1이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지금 여기 18년도 여기 요거 위로부터 이렇게 볼게요. 여기 위로부터 전부 다 한 점 차 이내 승부였다. 이때 브라이튼이 1점차 승리, 무승부, 크펠 1점차 승리, 최근에 무승부, 크펠 1점차 승리, 무무무, 브라이튼 1점차 승리, 이런 식으로 양팀의 경기는 어느 한쪽이 마해나는 그림은 저는 최소한 안 나올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 내지 햄무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크펠이 홈에서 브라이튼 잡아낼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은 크펠 뭐 일반승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크펠도 맨시티도 만나고 리버풀도 만나고 하면서 잘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홈에서 안 좋았다는 거 있기는 한데, 저는 브라이튼 상대로 꽤나 잘 싸우는 모습이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자면요, 2023년에 펼쳐진 주중 경기 동안 크펠은 1무 4패였다.
4경기에서 무득점이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다소 경기가 좀 언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한번 볼게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볼 텐데, 지금 라리가에서 지로나한테 조금 밀려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2위거든요, 2위. 다소간에 쉬운 상대라고 할 수 있기는 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의 여러 가지 기록들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단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시즌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화면에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꼬마한테 원정 가고 패배한 이후로는 뭐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모든 대회에서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13승 3무고요. 그리고 9마행 4해무 이렇게 됩니다. 13승 가운데서는. 그래서 대체로 레알 마드리드가 요즘에 아주 기세가 좋다. 올 시즌 전체를 보면요. 올 시즌 전체가 이제 여기부터요. 여기부터인데 시즌 초반에 연승 달리다가 꼬마한테 한번 묻어넣었었고 중간중간에 무승부 몇 번 있는 거 다 하면은 총합 올 시즌 19승 3무 1패 19승 3무 1패로 아주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할 수가 있고, 내일 경기는 알라베스 원정이잖아요. 올 시즌 원정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원정만 따졌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는 총 12경기 동안 9승 2무 1패였다.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도 상당히 잘 싸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올 시즌 유일한 패배도 원정에서 나온 거였다. 근데 9승 중에요, 마헨이 4번, 햄무가 5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1점차 승리가 많았다는 소리고, 양 팀의 또 맞대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은근히 알라베스가 레알 상대로는 종종 승점을 얻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야 뭐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3번 연속으로 마인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때 레알이 한번 알라베스한테 잡혔었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 보면요, 호셀루가 이 당시에는 알라베스에서 뛰고 있었고, 레알의 이제 스위트 보면은 아자르, 마리아노 디아스, 아센시오, 아주 알라베스를 물로 본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신 나간 쓰리톱을 기용했던 경기에서 호셀루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알라베스가 승리를 했었다. 그런 경기였었거든요. 거의 뭐 2대0으로 앞서가던 와중에, 결승골이라 하면 결승골 맞네 이러면은 2대0으로 앞서가던 와중에 카세미류가 한 골 만회하긴 했지만은 레알이 알라베스한테 패배했던 경기였었다. 레알이요, 최근에 이렇게 이 알라베스 상대로 3번 연속 마행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일단은 지금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게 레알이 사실은 올 시즌도 이거 조금 나눠서 이렇게 볼게요. 올 시즌도 홈에서는 21득점, 원정에서는 17득점에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서 홈에서는 44득점, 원정 31득점. 재작년에도 홈에서 44득점, 원정 36득점. 이런 식으로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이런 좀 득점 페이스가 다소간에 떨어진다.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도 알라베스도 홈이랑 원정이랑 홈에서 8경기, 원정에서 지금 9경기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그냥 실점 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 경기 레알이 물론 알라베스 상대로 마인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햄무 한번 찔러보도록 하려고 해요. 네, 원정 경기 레알의 올 시즌 원정 득점력 9경기 17골은 다소간에 조금 갸우뚱한 면이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도 햄무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도 조금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 경기 편하게 레알 마인 가져도 되지만은 저라면은 그냥 조금 뭐 무승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레알이 조금 어렵게 이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조금만 더 보면요, 베티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리그에서 지금 베티스가 8등 정도고 지로나가 1위예요. 베티스가 그래도 홈에서는 8경기 동안 5승 3무 11득점 3실점, 리그에서 홈에서만큼은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게 베티스다. 예, 베티스가 지금 홈에서는 3실점으로 레알 마드리드나 뭐 다른 팀들 헤타페, 발렌시아 이런 팀들보다도 적은 편입니다. 홈에서는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네, 뭐 지로나가 홈이든 원정이든 이렇게 두드러 패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일단은 홈 베티스는 상당히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레알이랑 베티스 경기도 레알의 햄무였던가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베티스가 비겼었죠. 레알이 한 골 넣고 앞서 나가는데 오히려 사실 그 경기는 레알이 무승부를 건져간 것도 천만다행인 경기였다. 베티스가 홈에서 아주 기세가 막강했었습니다. 그만큼 레알도 고전할 만큼 이 베티스는 홈에서만큼은 철통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도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베티스를 칭찬을 저는 저번에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베티스가 뭐 팀적인 그런 구성도 좋고 그 이스코도 살아나고 그냥 단순히 그냥 홈 전적 보면 올 시즌에 홈 전적이 이래요. 중간에 뭐 유로파 때문에 깔끔하지 않으니까 이걸 좀
그 리그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홈에서 그냥 이렇습니다. 작년 거 마지막 거 하나 제외하고 봐도 올 시즌 이렇게 5승 3무로 깔끔한 편이고 2마엔 3햄무예요 홈에서는. 그래서 또 마햄보다는 햄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상대가 또 지로나라는 막강한 팀이다 보니까 베티스가 사실은 작년에 이게 지금 저거거든요. 그 작년이랑 올 시즌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작년 거부터. 작년에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라는 확실한 톱 자원이 있었어. 작년에 15골을 넣어줬는데 사실은요 이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작년에 좀 후반기부터 조금 이렇게 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통치 않았는데 올 시즌은 아예 경기력을 잃은 모습이고, 예, 올 시즌 그나마 최다 득점자가 이제 윌리안 조세, 윌리안 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득점 페이스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작년만 못해요 베티스가. 그래서 약간 이런 베티스의 득점력 같은 부분도 눈에 띈다. 시즌 베티스가 19골을 넣고 있거든요 리그에서. 근데 시즌 19골은 사실은 그렇게 막 대단한 수치는 아니에요. 요거를 득점만 딱 봤을 때는 베티스가 지금 어디 갔어? 여기에 위치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19득점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위쪽에 1, 2, 3, 4, 5. 베티스가 뭐 지금 그 19득점이면 11등 수준이라는 소리인데 19득점이 이렇게 많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베티스는 득점적인 부분에서 중하위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제가 지로나는 좀 경기력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차례 분석을 했어요. 왼쪽 라인이 막강하다. 뭐 도브비크도 날카롭다. 포스트 플레이 잘해준다. 반대편에 치안코프랑 같이 우크라이나 듀오 열심히 해준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했었고 후방에도 달레이 블린트나 그 에릭 가르시아 이렇게 좀 수비력보다는 좀 여러 가지 기여를 해줄 수 있는 패스 워킹이라든지 이렇게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센터백들이 많은 편이다. 라인도 이빠이 올리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런 좀 대비 같은 것도 좀 시스템적으로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딴 거 말할 거 없이 지로나는 아까 봤다시피 원정에서도 7승 1무 20득점 17점 아주 잘하고 있고 지금 지로나가 모든 대회에서 지금 원정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정 9연승 달리고 있고 이 와중에 4마헨 5햄무 냄새가 살짝 나죠. 그러니까 지로나도 어느 정도 햄무 가능성도 살짝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아까 뭐 그 베티스랑 같이 얘기했던 거는 둘 다 좀 햄무를 볼만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는 저쪽 지로나 쪽이 이제 정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나름대로 햄무 쪽이나 무승부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 지로나가 옛날이랑 아주 다른 팀이긴 한데 양 팀의 맞대결 전적하면 보면요. 베티스가 지로나 상대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로 보면은 지금 일단은 베티스가 지로나 상대로 5연승 중이기도 하고 뭐 원정이든 홈이든 이렇게 특히나 햄무였습니다. 전부 다. 베티스가 이길 때는 전부 다 햄무였었고 한 점 차 이내 승부였었고 무승부 한 번 있었고 옛날에도 이렇게 막 세군다 시절, 2부 리그 시절에도 베티스가 지로나한테는 상당히 강했다. 역대로 보면은 10승 1무 1패 이렇게 천적급으로 베티스가 지로나한테 강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물론 지금 지로나의 기세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저는 근데 홈 베티스 정도면은 지로나의 발목을 한 번 정도는 잡을만 하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지로나가 그냥 단순히 들여다봐도 이게 패배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레알 마드리드 만났고 3대0으로 이렇게 패했던 적이 있긴 한데 상당히 오래됐었고 저번에 빌바오한테도 한번 무승부로 잡혔었죠. 이때는 좀 빌바오의 수비를 못 뚫어냈었는데 좀 역습에 고전하기도 했었고 저는 베티스 정도면은 나는 베티스나 막 소시지 이런 팀들 정도면은 그래도 뭐 소시지도 한번 이렇게 비기기도 했었고 베티스나 소시지 정도면은 저는 지로나 한번 발목 잡아볼 만한 그런 수비력 갖춘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베티스의 프렌 내지 무승부. 사실 나는 이거 베티스보다 지로나 쪽 본다 이런 분들은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 그냥 햄무 정도는 가볼 법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는 뭐 무승부가 그러니까 베티스 프렌이라는 것도 무승부가 조금 끌린다는 소리긴 해요. 자 이제 디트로이트 대 유타. 딱 디트가 그래도 원정 유타라면은 원정 유타한테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연패를 끊을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지금 요즘에 디트로이트 보면 이런 생각이 또 잘 엄두도 안 나는 게 뭐냐면은 직전 경기 그래도 애틀랜타한테도 나름대로 잘 비비긴 했거든요. 이날 뭐 서로 간에 그냥 엄청 뛰어댕기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결국엔 애틀랜타가 좀 승리하는 그림이었었고 디트로이트는 어찌됐든 간에 인사이드에 지금 인사이드가 비어있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제가 그 제일런 듀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일런 듀렌이 올 시즌에 그 빅맨 중에서도 야투 허용률 리그 평균 대비 야투 허용률 부분에서
리그 평균적인 빅맨들보다 제일런 듀랜이 뛰었을 때 7.6% 정도 더 잘 막아내는 효과가 있는 선수예요. 그야말로 네, 수비적으로 아주 기여가 대단하다는 소리인데, 근데 일단 내일은 그전에는 이제 제일런 듀랜도 결장, 아이지아 스튜어트도 결장 이랬었다가 베글리만 뛰다가 계속해서 털리고 있었는데, 내일은 그나마 스튜어트가 돌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제일런 듀랜이 없으면 이 아이지아 스튜어트 개인만으로는 다소간에 뭐 캐슬러라든지 마카는 이런 고공폭격을 막아내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아무래도 좀 언더사이드 빅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유타가 또 백투백이거든요. 유타는 근데 백투백 기간 동안 1승 4패였다. 1승 4패 동안 평균 106.8득점, 실점 115.4점 이런 식으로 좀 부진했었고, 그 야투율 부분은요, 유타가 백투백일 때 45.7%로 막 잘 들어가진 않았고 3점이 33.3%. 그래도 올 시즌 35.1%가 평균 3점이니까 평균보다 더 안 들어간다는 소리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유타가 일단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원정 유타는 사실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죠. 유타가 지금 최근 원정 10경기 동안 2승 8패, 멤피스랑 포틀랜드 이렇게 잡았었는데 터질 때마다 사실은 인사이드 공략이 좀 잘 된 편이긴 했거든요. 그 좀 야투 시도나 이런 그 메이드 시킨 개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인사이드가 많이 공략을 좀 성공했던 면이 있었는데, 글쎄 나는 내일 그냥 얘네 두 팀은 경기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좀 빡센 팀들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너무 못하고 있는 팀들이니까. 저는 어쩌면 디트로이트가 이 경기에서 조금만 힘내면은 연패 끊을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원정 유타가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도 앞선에 커닝햄이나 헤이즈, 뭐 보그다노비치까지 이런 친구들이 3점 같은 게 터지고 가드다운 플레이가 된다. 그러면 할만 하거든요. 왜냐면 유타가 앞선 라인이 그 테일러 홀튼 터커, 섹스턴 이렇게 아주 백코트 수비가 안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디트도 나름대로 3점이 터져준다면 비빌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디트가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3점이 4개, 6개, 9개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디트의 프렌 쪽 보고, 그리고 238.5면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양 두 개 다 둘 다 좀 난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네. 그 다음에 이제 클블 대 뉴올 볼 텐데요. 클블이 오늘 1.5마일에 받았고 그 뉴올리언스랑 같이 228.5가 기준점인데, 일단은 클블의 마헨을 내다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갈란드랑 모블리가 없을 때도 3승 달리고 있고 클리블랜드가,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전부 다 오바 게임이 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그 볼륨을 많이 채워주는 갈란드도 빠지고 좀 수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는 모블리가 빠지니까 갈란드가 빠지는 건 나름대로 다른 친구들로 잘 채우고 모블리의 수비는 뭐 어떻게 메꿀 수가 없다. 약간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특히 막 샘 메릴이나 제가 오늘 심지어 미첼이 없는데도 240점을 뚫었거든요. 클리블랜드가. 물론 뭐 내일도 미첼이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클리블랜드는 요즘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걸 아주 몸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클리블랜드가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역대 이제 백투백에서는 평균 104.4득점, 실점 113으로 낮았어 되게. 수치가 되게 낮았는데 그 와중에도 3점 슛은 39.6%로 백투백일 때 클리블랜드가 3점이 되게 잘 들어가요. 나는 그게 조금 신기하더라고.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일 때 오히려 그 뭐 하루 쉬었을 때나 이틀 쉬었을 때보다 그 클블이 하루 쉬었을 때는 3점이 34.5%, 이틀 쉬면은 29.1%거든요. 근데 백투백일 때는 39.6%로 본인들의 시즌 평균보다도 훨씬 더 상회를 하더라.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요즘 클블 보면은 그냥 알렌 박아놓고, 알렌은 뭐 3점은 없는 선수니까 알렌 박아놓고 그냥 주구장창 외곽 던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오늘만 그 3점을 51개를 던졌거든요. 유타 상대로 클리블랜드가. 물론 뉴올리언스는 나름대로 3점 수비가 잘 되는 팀이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멤피스한테도 꽤나 좀 허용한 면도 있었었고, 내일 그리고 보다시피 뉴올이 이렇게 그 퀘셔너블이 되게 많아요. 허브 존스, 자이온, 발렌시나스 다 퀘셔너블에다가 또 빅맨, 젤러까지 퀘셔너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올리언스가 좀 어쩌면은 그 인사이드 진, 빅맨 진이 다수 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리고 뉴올이 올 시즌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리드를 하다가 역전패를 당하기 7번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직전 경기 멤피스도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후반 게임 조립 자체가 약간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글쎄 클러치에 약한 건지 뉴올리언스가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갖고 저는 이거 클리블랜드의 승리 쪽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미첼도 오늘 없었는데 2일 줄 이거 누가 알았냐고. 미첼까지 빠졌는데 멤버가 오늘 크레이그 포터 크포주 맞아. 크포주.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이요. 크포주, 스트러스, 오코로, 웨이드, 제럿 알렌. 사실 이 라인업으로 NBA 레벨에서 승리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유타 상대로 이겼단 말이야. 특히나 3점 51개 중에 23개 꽂으면서. 클리블랜드 내다보기 힘들거든요. 뭐 아무래도 홈클블은 뭐 강한 면모가 원래 있긴 했지만은 원래 이 비커스테프 감독이 주전을 되게 중시하는 편이고, 막 8인 로테를 벌써부터 돌리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좀, 벤치 자원들을 많이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강제적으로 벤치 자원들을 쓰는 날이었는데, 애들이 되게 잘했어요. 오늘 샘 메릴도 그렇고, 카리스 르버트도 둘 다 막 20득점 이상 폭발하고, 조지 니앙도 3점 3개 꽂으면서 15득점, 트리스탄 탐슨도 오늘 인사이드 활약 좋았죠. 여러 가지로. 클리블랜드 예측 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어렵다 생각하고 클리블랜드 마헨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다음 시카고 대 샌안토니오인데 이거는 그래도 제가 오늘도 시카고를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일단은 내일 시카고는 딱히 백투백이지만은 결장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카루소를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줄 거나 아니면 드로잔이 관리를 받을 거나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나온 게 없고 지금 시카고는 이제 라빈이 없이 뛴 지 10경기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7승 3패였었고 득점 118, 실점 113 야투율이 46.8에다가 3점이 41.9% 거의 42%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요즘에 3점이 아주 미쳐있는 시카고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직전 경기 레이커스전에 34개 중에 18개 터졌거든. 아주 높은 확률로 꼽고 있다는 거고 필라델피아전도 29개 중에 12개면은 준수한 수치죠. 30개 중에 12개 들어가면은 40%잖아. 근데 40% 넘긴 거네. 29개 중에 12개면은. 요즘에 계속해서 40% 이상을 이렇게 상회하고 있는 3점슛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코비 화이트, 시카고에 있는 코비 화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데로잔도 있지만은. 내용 자체가 시카고의 코비 화이트가 아주 일치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비 화이트가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 평균 24.8득점, 야투율 50.3%, 그 3점이 48.9%예요. 그냥 그야말로 미쳤죠, 지금.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단 하나 걸리는 거라면 내일 시카고가 이제 백투백이라는 건데 시카고가 백투백일 때는 평균 104득점, 114실점 그리고 본인들의 야투율이 42.2%에 3점 33.7%로 많이 안 좋았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상대팀한테는 야투율 48.3%, 3점 39%로 네, 좀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백투백이라는 점은 조금 걸려. 최근에도 홈에서 덴버 상대로 이제 백투백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날 이제 3점 40개 중에 13개밖에 안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아마 한 32% 정도?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어가지고 백투백일 때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나토니오 워낙에 수비 좀 안 되는 팀이고 웬베냐마가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컨테스트라든지 인사이드 수비라든지 이런 거 잘 되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저는 세나토니오는 웬베냐마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도 막 소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재능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데빈 바세 말고는 그렇게 믿을만한 친구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저는 이거 시카고의 4.5 마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좀 어디까지나 시카고가 이게 좀 백투백일 때 야투율이 좀 따라와 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샌안토니오 같은 팀이랑 붙으면은 230.5면 오바가 날만하다 그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올랜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지금 올랜도의 DTD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DTD가 뭐냐? 다운 팀 이즈 다운. 내려올 팀은 내려온다. 미러키가 지금 여러 가지 매체에서 15승 2패라고 홈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5승 1패예요. 저기에 있는 게 그 인시즌 토너먼트 중립 경기장에서 한 게 그때 미러키 홈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15승 2패라고 나와 있는데 15승 1패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 파이저브 포럼에서는 그래갖고 지금 홈에서는 14연승을 달리고 있다. 시즌 개막전쯤에 개막 두 번째 경기가 애틀랜타한테 한번 졌었고 그 이후로는 네, 다 이기고 있습니다. 개막전 승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또 홈에서 애틀랜타 패배, 그 이후로 남은 홈 경기는 전부 다 14연승을 달리고 있는 미러키다. 그래서 일단 승 사이드는 미러키 쪽 좋게 보고요. 직전 경기 올랜도가 제가 막 조나단 아이작이 돌아온다, 드디어 뭐 조나단 아이작, 웬델 카터 주니어, 제일런 석스가 같이 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죠 마이애미한테. 예, 진짜 그야말로 무기력 패배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였는데 막바지에 한 4쿼터에 12점 차 막 추격하면서 그나마 한 자릿수 차로 패배하긴 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2쿼터 때 17점 차로 패배하면서 아주 그냥
마테니가 가버렸어요. 원래는 올랜도가 좀 2쿼터 때 강한 팀이긴 한데 오늘은 벤치 타임 때 좀 그랬었는지 이날 그 마이애미가 3점을 29개 중에 15개를 성공시켰고 반대로 올랜도는 36개 중에 9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양 팀의 3점슛 성공률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경기였었다. 이런 경기는 져야죠. 근데 올랜도도 나름대로 원래는 이제 올랜도도 나름대로 홈에서 조금 센 팀이긴 하거든요. 11승 3패로. 근데 그거를 져버렸다는 거. 원래 11승 2패였는데 오늘 패배 추가해갖고 11승 3패가 된 거고, 미러키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홈에서 절대 강자라고 했었고, 올랜도도 백투백 성적 말씀드릴 텐데 올랜도가 백투백에 좀 약해요. 평균 본인들이 105.8득점에 실점은 115점. 백투백일 때 야투율이 45%가 안 되고 3점이 29.3%로 엄청 부진합니다. 반대로 백투백일 때 상대한테는 야투율 46.9% 정도 내주고 3점이 39.1%로 허용을 합니다. 네, 이만큼이나 백투백일 때 올랜도는 상당히 좀 수비가 안 된다. 원래 올랜도 하면 올랜도 하면 수비팀인데 글쎄요, 수비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백투백일 때는 요새 뭐 웬카주도 돌아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살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미러키가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러키가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에다가 5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홈에서 지금 9연전 치르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하면은. 그래서 최근 10경기 동안 미러키가 2점슛 성공률이 60.6%, 3점이 거의 뭐 39.7%니까 40%죠. 팀이 그냥 요새 야투율이 미쳤어. 내일 뭐 쿤보 같은 친구들이 다소간에 올랜도의 인사이드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다소간에 그동안 좋게 찍혔던 올랜도의 좋게 찍혔던 수비나 뭐 이런 것들을 좋게 볼 여지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이거 미러키 쪽으로, 그리고 언더오버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밀마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기는 본다. 근데 기준점이 조금 그렇긴 하네. 다음 이제 오클라호마 대 클파인데요. 오늘 클리퍼스 경기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클리퍼스가 진짜 잘합니다. 확실히. 사실은 오클라호마의 에이스가 뭐 누구한테 물어도 다 스가라고 할 텐데, 이 스가가 사실은 원래 클리퍼스 소속이었잖아. 스가가 그 폴 조지 트레이드를 할 때 오클라호마로 내준 선수예요. 그래서 PG13 폴 조지의 유산인 스가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클리퍼스가 연승을 9연승째 받고 있는데 9연승 기간 동안 125득점, 상대한테는 112실점, 야투율이 52.4%에 3점 41.4%, 상대팀은 45.1%의 야투율에 3점 35.5%. 그러니까 딱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클리퍼스가 하든이 트레이드 되기 전, 하든이 트레이드 전에 클파는 상당히 잘 굴러갔었다. 시즌 초반 한 6경기 동안. 그때가 딱 지금 이런 야투율이었어요. 최근 9연승하는 이런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하든이 트레이드 되고 야투율이 엄청 쳐박으니까 야, 하든 때문에 지금 클리퍼스 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하든이 비로소 핸들러 롤을 맡고 난 뒤부터는 클리퍼스의 질주가 시작이 됐죠. 지금 딱 연승하고 있는 기간이랑 맞물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든 스스로 본인이 클리퍼스에 맞는 조각임을 증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클리퍼스가 백투백이거든요. 오늘은 일단 폴 조지가 쉬었었고, 글쎄 내일은 폴 조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클리퍼스가 웨스트브룩, 하든, 조지, 카와 이렇게 빅4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알아서 이런 뭐랄까 좀 잘 쉬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잘 쉬더라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내일 만약에 폴 조지가 나온다면 클리퍼스가 그렇게 체력적인 문제가 아주 클 것 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클리퍼스는 백투백일 때 올 시즌에 116득점, 109실점, 본인들 야투는 46.7%, 36.3%로 그냥 평이했고요. 상대한테는 45%에다가 3점슛을 30.8%로 아주 3점슛을 잘 막던 모습이 있었다. 지금 보다시피 오클라호마가 이제 3점슛 4등이 됐고 클파가 다시 3등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파가 이 부분에서 한 7등인가 8등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많이 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요즘에 클리퍼스의 기세가 엄청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물론 오클라호마도 공수 균형 잘 잡혀있고 좋은 팀은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요즘에 주바치 하는 거로 봤을 때는 나는 홈그랜 상대로 물론 블락에 몇 개 지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홈그랜 상대로 투맨 게임 잘 하면서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번에도 제가 스가가 공격에서도 오클라호마를 이끌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도 스틸 1위에 빛날 정도로 엄청난 선수다, 공수 양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 하든도 막 수비적으로 스틸도 많이 하고 블락도 막 찍어대면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좀 볼만한 경기일 것 같고, 이게 오클라호마의 홈이고 클파가 원정 가는 거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 요즘에 클파 진짜 기세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클리퍼스가 최근에 인디애나전이나 데러스전이나 둘 다 원정이었잖아. 특히나
인디애나도 그렇고 댈러스도 그렇고 사실은 화력 면에서는 한번 폭발하면 막기 힘든 팀이거든요. 근데 클리퍼스가 그것들을 잘 제어를 했었고, 저는 내일 한번 클리퍼스 쪽으로 또 한번 볼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따지자면 오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클도 뛰는 팀이고 클파도 요즘에 저기 써있는 것처럼 9연승 기간 동안 거의 평균 237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서부 상위권 팀들의 경기. 멤피스 대 인디애나 경기는 저는 이거는 조금 무섭긴 한데 좀 패스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번에 모란트가 돌아오면서 바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뉴올한테 대역전승 거두면서 사실은 근데 그거 뉴올이 거의 뭐 10점 차, 12점 차 이상으로 앞서고 있었고 역전이 좀 이게 어떻게 역전이 나지 할 정도로 뉴올이 좀 많이 별로였어요. 반대로 이제 멤피스 같은 경우는 모란트가 돌아오면서 리머텍도 많이 되고 그 뉴올전에서 멤피스가 그 2점슛 시도가 51번 중에 31번 성공 3점은 31개 중에 10개 그러니까 평소대로 멤피스의 특징처럼 3점은 잘 안 들어갔고 리머텍은 상당히 잘했었거든요. 물론 뉴올리언즈가 발렌슈나스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높이는 있는데 사실 인사이드 수비가 강력한 팀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멤피스가 거의 60%에 넘나들 정도로 그 리머텍을 잘했다. 사실은요 이 모란트가 가드잖아요. 단신의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리머텍 성공률이 거의 막 한 70%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 좋은 선수예요. 70%, 61%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모란트가 수치상으로 가드들 중에서는 리머텍이 상당히 좀 높다. 거의 한 3등 안쪽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리머텍을 잘하는 선수다. 내일 인디애나는 물론 뭐 터너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디애나 인사이드 수비가 형편없는 팀이기도 하죠. 인디애나는 뭐 상대의 3점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인사이드로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멤피스가 이제 뭐 스마트가 내 혹시 뛰고 그러면은 좀 스페이싱도 더 될 수도 있고 좀 3점을 잘 못 넣는 팀이긴 하지만은 3점 슛도 뭐 그렇게 기대는 팀도 아니고 저는 뭐 어렵긴 하지만 이거 어려서 패스할 건데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인디애나니까 오버 볼 것 같고요. 핸디 승패는 좀 어려운데 물론 인디애나 좋은 팀인데 요즘에 멤피스 기세가 좋긴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다만 또 홈 멤피스가 홈에서는 아주 개차반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애매해. 그래서 저는 그냥 승패 예측을 안 하고 오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대 레이커스. 글쎄 원인을 찾자면은 그냥 엔비드랑 맥시를 못 막았어요. 엔비드가 오늘 51득점을 했고 맥시가 30득점을 넘겼던 것 같은 그랬었는데 미네소타도 오늘 3명 정도가 20점을 넘겼거든요. 앤트맨이랑 제일런 맥다니엘스도 오늘 터졌고 거기다가 이제 카렌서니 타운스도 나름 잘해줬는데 뭐 야투율 같은 거 따져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그렇게 막 엄청 못한 경기는 아니었었거든. 근데 워낙에 필라델피아가 본인들이 자랑하는 윙농구 중에서도 코빙턴이나 바툼 같은 그런 선수들이 빠졌는데도 되게 잘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네소타가 원정에 와서 그랬을까? 어쨌든 제가 이제 미네소타를 되게 좋게 봤는데 다소간에 한풀 꺾였습니다. 어쨌든 미네소타는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오고요. 올 시즌 홈에서는 11승 1패 아주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은 미네소타가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100실점이고 원정에서는 112실점이에요. 이만큼 홈이랑 원정 실점 갭이 엄청나게 큰 팀인데 일단은 내일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다소간에 이런 좀 뭐랄까 불안한 면모가 있지만 홈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러긴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레이커스도 오늘 이제 백투백이죠. 오늘 백투백일 때 르브론이랑 앤서니 데이비스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예상 베스트상으로는 딱히 뭐 퀘셔너블이나 그런 게 안 적혀 있긴 한데 글쎄 지금 백투백 중에서 르브론이나 AD한테 휴식을 주는 빈도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살피기로는 내일 르브론이나 AD 중에 누구 하나 결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리고 여기 디안젤로 러셀이 레이커스 오기 전에 미네소타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디안젤로 러셀이나 그 벤더벨트 이런 친구들이 트레이드로 레이커스로 이적을 했잖아요. 미네소타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이전 소속팀 만나가지고 또 불태울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미네소타는 디안젤로 러셀이나 저기 누구야 벤더벨트 보내면서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죠. 올 시즌은 훨씬 더 성적 좋고 얘네들 보내고도 콜리 데려와갖고 채우고 윙자원은 오히려 지금 제일런 맥다니엘스 아주 날아다니고 있고 서로 간에 윈윈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되게 재밌을 만한 매치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요즘에 홈 미네소타는 한번 믿어볼만 하다고 보고 레이커스가 르브론이나 AD가 좀 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뭐랄까 다소간 리스크가 또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미네소타 마인 쪽 보도록 하고요. 언더오버는 좀 까다롭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은근히 뛰는 팀이거든. 미네소타가 물론 수비 잘하지만 그렇다고 좀 저템포로 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224.5면은 저는 오바 한번 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미네 마인의 오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다음 이제 포틀랜드 대 워싱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디트랑 유타랑 비슷한 결이죠. 둘 다 이제 못하는 팀인데 누가 못하냐. 그냥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내일 쉐이든 샤프가 결장을 한다. 제가 저번에도 쉐이든 샤프가 이제 사이먼스가 오면서 다소간의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3점 슛에서는 기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실 지금 포틀랜드는 그 가드진이 사이먼스도 그렇고 샤프도 써야 되고 거기다가 올해 드래프트한 스콧 앤더슨도 써야 되고 근데 또 브록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샤프가 빠지면 어떻게 보면 좀 나는 벤치 타임을 스콧 앤더슨이 지휘하는 그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있고 사이먼스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돌아와서는 아주 그냥 포틀랜드의 릴라드의 후계자 고투가이 에이스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선수고 또 이 경기 그랜트 같은 친구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냥 샤프만 빠져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포틀랜드가 요즘에 조금 믿을만하다. 직전 경기 그래갖고 포틀랜드가 이제 피닉스 상대로는 아예 승리를 거둬버리기도 하고 골스한테도 프렌하고 나름대로 잘 싸웠었죠. 이게 포틀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고 3점 슛이 리그에서 3점 슛 수비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랬었어요. 이게 워싱턴이 가끔씩 막 100점 언저리로 그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어쨌냐. 3점 슛이 한 자릿수로 들어갈 때다. 많이 그랬었는데 포틀랜드도 약간 비슷한 과거든요. 상대의 3점을 잘 제어를 하고 최대한 못 던지게 만들고 저는 일단 상성상으로 혹은 좀 보여준 거 상으로 포틀랜드가 꽤나 괜찮은 수비팀이어서 워싱턴이 진짜 막 뜬금없이 개 터지는 거 아니면 저는 딱 양팀에 딱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포틀랜드 쪽이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뭐 올 시즌 전적도 포틀이 7승 19패 은근히 포틀랜드가 그래도 승은 좀 쏠쏠하게 챙겼어. 반대로 워싱턴 4승 22패고 원정에서 2승 14패입니다. 저는 이거는 포틀랜드가 살짝이나마 더 우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포틀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워싱턴 경기가 왜 언더냐 이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틀랜드는 템포가 좀 느린 편에 속하고요. 물론 워싱턴이 막 리즈에 나가면 같이 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포틀랜드의 늠농구에 워싱턴이 빠지는 그림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